493번입니다. 자, 이 3차 함수 위에 x 이퀄 t인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할 때 그랬죠. 그럴 때 그 y절편을 절대값을 붙였네요. 이것은 t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 gx, 즉 gt를 x로 바꾸어서 이 gt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그래프 그려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gt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 위의 점, 바로 t, t,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4t. 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절편이 y절편이 gt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필요 없고 바로 무엇만 y절편만 찾으면 되겠죠. 그 말은 이 점에서의 접선과 그 접선 위에 바로 y절편이 있으니까 y절편은 0,gt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의 바로 무엇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 ts의 순간 변화율과 뭐하다 똑같다는 거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굳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T 함수가 중요하니까, 그죠? 우리는 GT를 빨리 구해보는 거죠. 이 위의 점과 그 접선 위의 Y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두 점의 평균 변화율 T-0 분자는 y값의 바로 정분이니까 바로 t세제곱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gt를 빼면 되겠죠. 이 평균 변화율이 이 3차 함수를 미분한 바로 이 값에다가 t를 대입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죠? 이 접점의 y좌표를 무엇으로 t로 미분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t의 제곱 플러스 2at의 마이너스 4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잖아요. 여기에다가 t에서의 접선의 기울이니까 이제 t를 대입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그냥 접점의 y좌표를 그냥 t로 미분한 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gt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t의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GT 바로 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3T 세제곱 플러스 2AT 제곱 마이너스 4T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가 없어지고요. 결론적으로 GT는 무엇이 된다? 자, 얘가 이항하니까 이 두 개가 이항해서 마이너스 바로 2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t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gt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수를 그려서 자, 전체 절대값이니까 자, x축 아래쪽을 위로 접어 올리죠. 물론 여기서는 t축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미분해서 그리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놈을 무엇으로 바로 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 되죠?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바로 이 t절편은 0에서는 접해버리고 마이너스 2분의 a에서는 만나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얘를 미분해서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바로 t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이 gt가 바로 x축하고의 교점인 바로 x절편이 바로 0은 중근을 갖고 하나는 t는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죠. 그죠?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T축과 바로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T축과 접할 때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T축과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T축과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먼저 여기서 T축에서 접한다는 말은 바로 T축과 접하면 여기가 바로 얘가 중건이니까 바로 여기가 0이 되고 이 교점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상수라고 했지 양수, 음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값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여기가 T축이니까 이 T축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죠. 접어 올리면 이 접어 올렸을 때 T는 마이너스 1에서 이 그래프죠. 접어 올린 그래프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접어 올리는 이 바로 그래프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때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바로 접점 아닌 교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 그래프는요, 꼭 외워놓으세요. 접점 아닌, 접점 아닌 교점에서, 교점에서는 절대값 그래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T쪽 아래쪽을 접어 올리니까 접점 아닌 교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절대값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맞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뭐 정확하게 안 외우고 있더라도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접어 올려버리면 여기서 첨점이 나오죠. 여기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떻습니까? 접하고 있으니까 뭐 접어 올리지도 않았지만 바로 무엇하다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2가 되는 거죠. A는 2. 맞습니까? 자, 이렇게 A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위의 식을 바로 이 위에서 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일단 A가 2가 나왔는데요. 이 위에서 접한다면, 자, 다시 이렇게 접해 버린다면, 맞죠? 지금 선생님이 요 그래프를 지워줘야 되죠. 접어 올리는 부분. 요 부분을 접어 올려서 여기서 접했다면 맞나요? 이 점이 무엇이 되고 이 점이 바로 0이 되는 거죠. 0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체만 접어 올리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첨점이 되어버리죠. 즉 원래 그래프의 접점 아닌 교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어도 a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a가 2면 t 값이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는 만나는 바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맞죠? 그래야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바로 뭐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그래프가 접어 올려도
접어 올려도 0에서는 미분 가능한데 마이너스 1에서는 첨점이 되어서 미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접어 올린 게 GT의 절대값이면 y 꼴 gx는 바로 이 그래프 자체. 이 그래프 자체가 바로 y 꼴 바로 gx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때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이면 바로 이 점이 되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라고 했으니까 접선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은 바로 무엇이 된다?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Y절편만 찾으면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의 무엇을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A 값을 찾았으니까 얘는 바로 마이너스 AT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ET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무엇을 y절편을 찾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무엇을 찾는다?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y절편 0, 네모라고 할까요? 요 바로 좌표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지만 이 두 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에서의 바로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1이 되고요. 네모에서 0을 빼면 되겠죠. 요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될 때 순간 변화율은 G 프라임 T를 구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6t 제곱에 마이너스 4t가 되고 여기에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어서 바로 기울기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네모 바로 y절편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자, 구해서 처리해도 돼요. 이때 이 삼각형, 이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고 높이는 2가 되어야 되죠. 1 곱하기 2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바로 이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바로 키포인트, 바로 전체 절대값이 있는 이 함수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바로 어디다? 접점하니 교점에서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의 단골 문제예요. 아시겠나요? 49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것보다는 자, 챕터 5에서 선생님이 특강이 있잖아요. 그죠? 특강을 두 편 마련할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좀 듣고 또 3차 함수에 대한 어떤 성질을 좀 안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풀이집을 보니까 너무 대수적으로만 풀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완전 노가다성 문제만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걸 여러분들은 선호하면 안 됩니다. 비록 여기에 우리가 그래프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풀이집이 대수적으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이제 미분을 배우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풀이가 훨씬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킵을 하시고 바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어떤 성질을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풀어버리면 훨씬 더 대수적으로 푸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 ABS의 이 접선,
바로 LM 두 개의 기울기가 모두 3K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먼저 이 3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를 미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구하는 것은 K지만 이 3차 함수는 이 정도만 나오면 구체화되는 것이 구체화되는 거. 보통 3차 함수가 지어진다면 뭐 최고차의 계수가 3분의 1이 3차 함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얘는 1차항도 없고 자, 2차항과 상수항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은 K지만 이런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분을 하면 3이 떨어지면 바로 X제곱에 마이너스 2KX가 되죠. 상수항은 0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바로 그 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로 묶어보면 x-2k가 0이 되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바로 x 이퀄 0과 x 이퀄 2k라고 했습니다. 근데 k는 양수거든요. 따라서 극대, 극소 둘 다 존재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3차 함수 그래프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극대값과 극소값이잖아요. 그죠? 극대극소잖아요. 그죠? 극대값, 극소값이 아니라 극대극소니까 여기가 바로 0이 되고 K가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가 2K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만약 K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바로 0, 2K 그리고 2K 0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극대점의 X좌표가 0, 극소점의 X좌표가 2K라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극대 극소는 누구에 대한 이 3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변곡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K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극대가 0이고 극소가 2K면 바로 변곡점의 바로 X좌표는 K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왔을 때 변곡점 구하는 공식도 있었죠. X좌표.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외웠나요? 마이너스 3AB분의 B죠. 3이고 A가 3분의 1이잖아요. B는 얼마죠? 마이너스 K가 되죠. 따라서 3과 3이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변곡점의 X좌표가 K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극대, 극소, 변곡점 모두 다 우리가 찾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K입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3K 제곱이다. 그 말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으로 똑같다는 말이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대수적으로도 우리가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3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바로 이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요. 즉,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접선 LM의 바로 접점의 좌표는 바로 이 변곡점으로 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이쪽 저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3차 함수에 우리가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의 바로 x절편이 바로 이 도함수의 x절편이 바로 그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로 형성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함수 그래프로 한다면 이 도함수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3차 함수의 바로 이 도함수 값들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잖아요. 이 도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이겠죠. 얘가 지금 기울기가 3k 제곱으로 같다는 말은 이 도함수의 바로 y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똑같다? 3k 제곱으로 같다는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는 꼭지점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이쪽 저쪽만큼 거리가 똑같은 곳에서 함수값이 같잖아요. 근데 그 도함수의 바로 꼭지점인 바로 이 극점, 이 꼭지점이 바로 원래 함수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변곡점이 된다고 했죠. 기억납니까? 도함수의 극점은 원래 함수의 변곡점. 이거는 어떤 함수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도함수의 극점, 극대극소는 원래 함수의 무엇이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함수의 이 꼭지점으로부터 이쪽 저쪽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좌표에서의 y값이 똑같다는 말은 이 원함수로만 한다면 변곡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왜?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히게 이 기울기가 3K 제곱이 되는 X 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이 기울기가 3K 제곱이 되는 X 값을 한번 찾아보면 이항해버리면 여러분들 X 제곱 마이너스 2KX에 마이너스 3K 제곱이 0이 되어서 얘가 X 마이너스 K,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3K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k 또는 x는 3k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얼마가 된다? 3k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3차 함수에서는 자, 4칸 간격이 있었죠. 4칸 간격이 똑같다는 게 기억이 납니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 극소에서 X축과 평행선을 긋고 극대에서도 평행선을 그었을 때 기억납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교점, 접점, 변곡점, 접점, 교점이죠. 얘가 바로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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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한 칸의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K고 이 K가 한 칸의 간격이 바로 K가 되니까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K가 돼야 되죠. 한 칸의 간격이 K가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3K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된다? 바로 기울기가 3K 제곱인 바로 이 접선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이 접점의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k, 이 접점의 x좌표가 3k가 되고 여기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게 3k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점과 이 점도 이 변곡점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서로 대칭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뭐하다? 같다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극대점과 극소점을 이어도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럴 때 이 곡선 y 꼴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은 바로 여기는 극대를 지나는 이 점선, 극소를 지나는 이 점선이죠. 이 두 직선과 바로 접선 L과 M으로 둘러싸인 도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니까 바로 평행 사변형이 되겠네요. 즉, 어떤 도형이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그어본다면 요 평행사변형이죠. 요 평행사변형에 바로 무엇이 넓이가 얼마가 된다? 24가 될 때 바로 무엇을 찾아달라? K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잖아요, 이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밑변과 높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바로 이 극대, 바로 X좌표 0이죠. 0을 대입하면 Y좌표가 1이 되네요. 따라서 이 선이 바로 Y 꼴 1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점에 바로 Y좌표는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게 높이가 되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높이를 구할 때 바로 마이너스 k에 대응하는 y 값도 찾아보면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k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k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k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므로 따라서 바로 1 마이너스 바로 3분의 4k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바로 극소값이 바로 1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이니까 이 직선이 바로 1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 높이는 찾아냈죠. 높이는 바로 얼마입니까? 1에서 1 마이너스 3분의 4k 세제곱 뺀 바로 3분의 4k 세제곱이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무엇이 된다?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요 높이가 지금 3분의 4k 세제곱인 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적분을 배우면요. 요 극대와 극소의 이 높이차, 극대와 극소의 높이차가 바로 이 도함수로 말하면 이 부분의 바로 넓이와 똑같습니다. 그게 일명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630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적분을 배운다면 굳이 이 높이를 또 이렇게 함수값을 구해서 이렇게 찾지 않고 그냥 이 바로 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에 바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워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높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밑변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밑변. 자, 그러면 요 좌표가 3K니까 요 X좌표만 안다면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밑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놈의 바로 무슨 좌표를 찾자? 바로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그것을 무엇을 이용하여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3K 제곱이니까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바로 높이를 끊어놨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면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3K 제곱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밑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밑변을 네모로 둔다면 높이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요 두 점 사이의 높이는 바로 여기서 구한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똑같죠. 따라서 3분의 4K 세제곱. 요게 밑변분의 높이인데 그게 바로 이 직선, 즉 접선의 기울기인 3K 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바로 곱하는 것끼리는 위치를 바꾸면 되죠. 3K 제곱분의 3분의 4K 세제곱이 되니까 바로 K 제곱은 약분하면 K만 남고 바로 9분의 4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9분의 4가 되겠습니까? 요 길이가 9분의 4가 되는 거죠.
저 자, 여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9분의 4K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K에서 오른쪽으로 9분의 4K를 갔으니까 요 좌표는 바로 마이너스 K에서 9분의 4K를 뭐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5K가 되는 거죠. 요 좌표. 요 좌표가 X좌표 여기니까 요 바로 밑변의 길이는 누구에서? 바로 3K에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마이너스 9분의 5K를 빼면 되니까 플러스 9분의 5K가 되어서 바로 평면사변형의 밑변은 9분의 27K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9분의 27K와 5K를 더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32K가 바로 밑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바로 평형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밑변이 9분의 32K가 되고 높이가 3분의 4, 3분의 4의 바로 K 세제곱이 되죠. 이 밑변과 높이를 곱한 게 얼마가 된다? 바로 2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4일은 4, 4, 6이 24가 되고요. 자, 6과 32도 2로 일단 약분해 보면 2, 3은 6, 2로 약분하면 2는 2, 2, 6이 12가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9하고 3하고 곱한 27에 분자는 16이 되면서 K 4제곱이 되고 얘가 3이 되므로 K의 4제곱은 자, 역수치하면 3 곱하기 바로 16분의 27이 되니 그러면 얘는 16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8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K 4제곱이 바로 16분의 81이 된다는 건가요? 맞죠? 그러면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K 제곱은 뭐가 돼야 되죠? K 제곱은 바로 4분의 맞죠? 얘가 4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9니까 2분의 3이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가 있는데 K는 양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대수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3차 함수 그래프를 조금만 안다면 바로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점 ABS의 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은 바로 변곡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3K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3차 함수의 성질인 이 네 칸 차이, 바로 네 칸의 간격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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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495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죠. 자,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2분의 3이면서 아래로 볼록이고 y좌표는 바로 3인 바로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점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있죠. 이 원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대값은 물어볼 수 없죠. 이차함수 계속 위로 뻗어나가니까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원과 이 이차 함수가 좀 가까이 있는 이 두 지점이 바로 최소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원의 중심이 바로 원점이잖아요. 그죠? 이 원점에서 이 이차 함수까지의 위에 있는 점까지의 가장 가까운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이차 함수의 접선과
접선과 이 원점에서의 그 거리가 수직으로 만날 때 이 거리가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피라는 것을 여기 미리 표현해 두었는데 2차 함수 위에 있는 이 점과 이 원위의 이 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원점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원점에서 이 2차 함수의 점까지의 이 길이와 이 성분과 접선으로 만나는 이 P점일 때가 가장 이 길이가 짧다는 것입니다. 즉 OP와 이 접선 P에서의 접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바로 접선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P점의 좌표만 안다면 바로 원점에서 P점까지의 이 길이에서 바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P점을 무엇으로 t,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으로 두고 이 접점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미분해서 t를 넣어야 되니까 기울기 자체는 바로 2t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죠. 미분해서 t를 넣는 것이나 이 접점의 y좌표를 바로 무엇?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와 OP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이죠. 물론 이때는 원점이 이 2차 함수에 있지는 않지만 이 평균 변화율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O가 원점이니까 바로 T에서 0을 뺀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에서 원점의 Y좌표 0을 뺀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고 얘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 2T 마이너스 3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자는 대각선의 곱과 같잖아요.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과 이 분자 2t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은 바로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t가 되면 된다.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면 그게 바로 t값이 p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자, 전개하면요. 이렇게 전개하면 2t 세제곱이 되고요. t제곱은요. 마이너스 3t제곱과 마이너스 6t죠. 따라서 마이너스 9t제곱이 되겠네요. 1차항은요. 어떻게 됩니까? 1차항은 이렇게 하면 플러스 9t, 이렇게 하면 6t가 되니까 바로 15t가 되죠. 근데 마이너스 t가 이항하면 바로 16t가 될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 이꼴 0이 되니까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에 무엇을 넣으면 자, 1을 넣으면 어떻죠? 18 마이너스 18. 자, t의 자리에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t 마이너스 1을 바로 인수로 갖는 바로 근이 t가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사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t가 1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면 2t 세제곱이 되려면 2t 제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t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7t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이퀄 0이 되는데 요 2차가 여러분들 판별식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b의 제곱이니까 49가 되고요. 마이너스 4ac가 되죠. 4 곱하기 2 곱하기 9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72가 되어서
여기 72니까 49에서 72를 빼면 음수가 되죠. 그 말은 흑은을 갖는다. 흑은을 갖는다는 말은 이 2차 식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죠. 따라서 t 값이 1 하나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P점은 얼마가 되죠? 1,1을 대입하면 1이 되어서 P점이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OP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O가 원점이니까 원점과 1,1의 바로 두 점 사이 거리는 1대 1대 루트 2가 되어서 OP 길이가 바로 2가 되고 바로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2에서 바로 반지름인 1을 빼버려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바로 이 원위에 있는 점과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요 두 점, 요 두 점, 요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 가장 최소인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접선 문제가 되어서 이 접점과의 바로 이 OP와의 길이와 접선이 수직일 때가 바로 길이가 최소가 되는데 그때 OP 길이에서 반지름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 수직이 된다는 것이 각각 OP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49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y 꼴 x 바로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 즉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맞나요? 이 직선 과 곡선 바로 이차함수 바로 꼭지점이 0,4분의 3이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과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이 반지름이 최소일 때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차 함수와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겠죠. 그 중에서 반지름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원이 어디에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요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껴지죠. 그 동시에 접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에도 접하고 이 2차 함수에도 동시에 접하면서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직선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바로 이 2차 함수 위에 기울기 일자리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자, 조금 안 맞네요. 기울기 일자리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요 직선 두 개에 바로 무엇이다? 원이 딱 들어올 때, 요렇게 들어올 때 바로 그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나요? 즉, 다시 말해서 y 꼴 x와 그 y꼴 x가 기울기가 1이므로 기울기 1인 바로 2차 함수의 접선이 하나 있겠죠. 그 접선에 이 원이 양쪽에 모두 다 접할 때 그때 원의 반지름이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바로 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보다 더 원의 반지름이 바로 최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접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면 이 L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되는 접선이죠. 그때 이 원의 중심도 구하고 반지름도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은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의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공통수학 2에서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접선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 말은 접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접점을 찾아보면 기울기가 1인 접점을 찾아주면 되니까. 맞습니까? 자, 얘를 바로 미분하면 무엇이 되죠? 바로 EX가 되겠네요. 그죠?
그 2x가 바로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바로 x의 좌표는 바로 2분의 1이니까 그때 이 접점의 바로 x 좌표가 무엇이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y 좌표는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4가 되어서 y 좌표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이고 2분의 1이고 y좌표는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실 접점을 찾았으니까 이 직선 사이에 바로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지금 지름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의 절반이 바로 반지름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가 있죠. 접선을 구해버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접점이 나왔으니까 바로 누구랑 바로 x 마이너스 y 꼴요.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두어야 되죠. 이 직선과 누구랑 바로 접점의 바로 한 점, 접점이 바로 무엇이죠? 2분의 1,1 맞나요? 이 두 점 사이에 바로 무엇이 거리가 바로 지름이 된다. 즉, 두 배의 R이 된다는 거죠. 반지름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에다가 맞죠? x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고 2분의 1, y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항상 절대값을 취해줘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얼마 된다? 바로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2 루트 2분의 1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다? 반지름의 두 배가 된다. 따라서 R은 2로 나누어 주면 4 루트 2분의 1이 되고 유리화를 해버리면 8분의 루트 2가 이 바로 원의 바로 최소인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요 반지름이 8분의 루트 2니까 그런데 요 직선은요. 요 선분에는 요 기울기가 지금 얼마이니까 1이니까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많이 스승님이 강조했잖아요. 보세요. 확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이 점이 지금 얼마다? 2분의 1,1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y꼴 x와 만나는 요 접점입니다. 그럼 이게 지름이죠. 그럼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뭘 구했죠?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했잖아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8분의 루트 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은 요점에 바로 좌표를 찾아 달라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엇을 이용하자?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자고 했죠. 정말 많이 했는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각이 얼마가 되죠? 45도가 되니까 바로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자 루트 2의 비율을 갖는 것이 8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즉 루트 2에다가 바로 8분의 1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은 8분의 루트 2에다가 바로 8을 곱해주면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1은 바로 루트 2로 나누어 주니까 결론적으로 요 한 칸은 얼마가 된다? 실제 길이가 8분의 1, 8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가 8분의 루트 2니까 1을 구하려면 8분의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누어 주면 되죠. 따라서 8분의 1이 각각 밑변과 바로 높이의 길이가 되므로 따라서 이놈의 x좌표는 이 점 x좌표 2분의 1에다가 오른쪽으로 8분의 1만큼 갔으니까 8분의 1을 더해주면 되고요. y좌표는 이놈의 y좌표가 1이었는데 아래쪽으로 8분의 1만큼 내려왔으니까 8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은 8분의 4니까 8분의 4와 8분의 1을 더하면 8분의 5가 되고요. 1은 8분의 8이니까 바로 8분의 7이 되어서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므로 이렇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 직선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의 A, X좌표가 A고 중심의 Y좌표가 B이므로 결론적으로 A 8분의 5와 B 8분의 7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반지름 8분의 얼마를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8분의 5와 7을 더하면 12가 되잖아요. 곱하기 8분의 루트 2가 되니까 4로 약분하면 4, 2, 4, 3,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16분의 바로 3 루트 2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잘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못 푼 친구들은 자,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497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3차원 함수로 주어졌는데요. 이 집합 A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바로 자연수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바로 x입니다. 바로 이 x가 바로 원소예요. 그런데 이 x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나요? 분수 형태인데 빼기죠. 그러면 x2, fx2와 x1, fx1의 바로 기울기죠. 즉 평균 변화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x값이죠. 어? 그런데 x와 x2가 크면서 0과 3 사이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고 무엇을 떠올려 써야 된다? 바로 평균값의 정리를 떠올렸으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 주기 위해서는 이 fx, 함수 fx는 자, 닫힌 구한 0과 3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고 연속이 되어야 되죠. 맞나요? 그런데 3차 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죠. 맞나요? 그리고 열린 구간 0, 3에서 뭐하다?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x2와 x1의 바로 뭡니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 x값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f 프라임 c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C는 사실 X1과 X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0보다는 크고 X1보다 크고 이 사이에 바로 누가 존재해야 된다? C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영삼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무엇이 적절하다? x1, x2 사이에서 영속이고 x1, x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바로 순간 변화율과 같은 요 바로 값이 x죠. 이 x는 X값이 바로 뭐 된다? F 프라임 C를 만족해주는 바로 X값이, F 프라임 C가 바로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F 프라임 C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 바로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f 프라임 x는 바로 6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f 프라임 c는 바로 6c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x 값 바로 이 집합 A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6x 마이너스 4가 아니라 6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6c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어느 범위에서 바로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에서의 바로 f 프라임 c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 x는 바로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바로 도함수를 그려보면 바로 꼭지점이 0, 얼마이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0,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그 x의 범위는 0과 3 사이니까 0이 0이고 자 3의 값을 한번 대입해 보면 3의 값은 얼마입니까? 3, 3은 9, 6, 9, 54에서 4를 빼니까 50이 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3일 때는 바로 양수값 얼마를 갖는다? 바로 50을 갖잖아요. 그죠? 3, 3은 9, 6, 9, 54에서 4를 빼니까 바로 50이 되겠죠. 따라서 이 F 플라임 C는 바로 0과 3 사이에서 범위니까 요것은 구멍 빵구뽕 여기도 빵구뽕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어디다? 여기만 필요한 거죠. 되나요? 그놈의 바로 y값을 찾아야 되니까 y값은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이게 바로 f 프라임 c가 되겠죠. 그죠? 얼마보다는 50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바로 자연수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x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바로 49까지인데 바로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3부터가 아니라 얼마부터가 되어야 된다? 1부터 49가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원소는 몇 개가 된다? 바로 49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498번입니다. 자, 2차 함수 fx와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하죠.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gx에 대한 바로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거밖에 없죠.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한값은 뭐와 동일합니까?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일단 gx는 우리가 양변을 x-1로 나누어 줄 수 있나요? x가 1일 때는 나누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x가 1이 아닐 때는 양변을 x-1로 나누어 줘도 되겠죠. 그러면 x-1분의 fx-f1이 됩니다. 단 여기서 x는 1이 아닐 때죠. 근데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은 극한값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x는 절대로 1이 아니죠. 절대로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x-1로 나누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놈의 바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얘는 바로 무엇의 정의입니까? 바로 x 이퀄 1에서의 바로 미분 계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근데 fx는 2차 함수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f 프라임 1로 미분 계수의 정의니까 이렇게 무조건 고칠 수가 있으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 프라임 1은 맞아요. 맞는데 이 f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이 극한값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fx가 2차 함수면 얘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f 프라임 1의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무엇입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자, g 프라임을 지금 나타내져 있으니까 이 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니까 이 식은 바로 항등식이잖아요. 그래서 항등식은 양변을 미분해도 여전히 항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자 좌변은 곱미분으로 앞에 것 미분하면 1이니까 gx가 되고요. dx 그대로 플러스 앞에 것 그대로 dx 미분하면 g 프라임 x가 되죠. 우변은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 f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x-1 곱하기 g 프라임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 프라임 x고 g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gx가 되니까 바로 이 식은 바로 성립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이 식을 미분했습니까? 여기 G 프라임이 있으니까 우리 양변을 미분했다는 것입니다.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X-1도 1차 함수로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곱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곡골의 미분 가능성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바로 공미분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디귿은 자, x가 1보다 작을 때 gx는 f 프라임 x보다 작다를 만족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기억과 니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gx가 x-1분의 fx-f죠. 요게 바로 지금 무엇입니까? 평균값 바로 뭐 평균 변화율이죠.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gx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gx와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fx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므로 이 x와 1 사이에서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므로 이 디귿이 바로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이 fx는 바로 닫힌 구간 x에서 1 사이 요 닫힌 구간에서 무엇입니까? 연속이고 열린 구간 바로 x 1에서 바로 미분 가능하죠. 따라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무엇이라고 적어야 됩니까? 1-x라고 적어야 되죠. 1-x분의 바로 f1-fx가 평균 변화율이죠. 얘와 똑같은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c가 되겠죠. 맞나요? 얘가 바로 어디에 1과 어느 사이에 x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바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gx가 얘잖아요. 그죠? 맞죠? x가 1이 아닐 때. 맞죠? 그러면 x는 1보다 지금 1과 x 여기에서 자, 1과 x가 아니라 무엇이죠? x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죠? 따라서 바로 x는 1이 아니므로 이 x-1분의 fx-f1이나 1-x분의 f1-fx는 똑같죠. 자, 분모를 자리 바꾸면 분자도 자리 바꾸어도 똑같잖아요.
마이너스가 각각 나와서 뭐한다? 약분되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바로 뭐다? gx라는 것입니다. 그럼 gx라는 것은 f 프라임 c죠. 자, fx가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면 자,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단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x가 작고 1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해주는 즉,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바로 x와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F 프라임 C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 자체. 이 기울기 자체가 바로 F 프라임 C가 되고 그 기울기 자체가 무엇이 된다? 바로 GX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GX와 F 프라임 X는 무엇입니까? 이 GX는 지금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F 프라임 X는 X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X에서 접선의 기울기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바로 GX가 더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죠. 똑같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x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은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 이 gx가 있겠죠. 이 gx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인데 바로 이 놈과 뭐 바로 x 어디에서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는 이 점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누가 더 큽니까? 이때도 gx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작다는 것은 거짓말,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위로 볼록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2차 함수에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두 점에 바로 평균 변화율은 얘고 x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바로 f 플라임 x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되어버리면 맞나요? 이해되나요? 즉, 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어버렸더라. 바로 얘가 모순이 된다는 거죠. 위로 볼록일 때는 참이 되겠지만 아래로 볼록일 때는 모순이 되어서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역, 니은 두 개만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챕터 4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5 도함수의 활용 이제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가면서 생각하는 문제 즉 정과 감소, 극대극소 맞죠? 그리고 그래프의 최대 최소까지 한번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